네, 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공공인지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전 세계 미녀군단과 함께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네요. 제자분들이신가 봐요? 예.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인데, 네. 예, 한번 방문했습니다. 오늘 또 미녀군단과 함께 하시니까 더 알찬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큰 화제가 됐었던 소식이 바로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 대학생이 17개월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네. 안타깝게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연합뉴스나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등 각종 소식통들을 정리해 보면요. 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생이었는데요. 작년에 네.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1월 2일 작년에 북경으로 출국 직전에 북한 당국에게 체포되어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걸 선고받는 3월 법정 선고 때 모습이 외부에 공개된 이후에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가 네. 이번에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석방된 겁니다. 그래서 원비어의 가족들은 그가 북한에서 재판 이후에 식중독에 중독돼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네.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긴급 성명을 통해서 미국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원비어의 신병을 확보했고 혼수 상태의 원비어를 가족에게 비행기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비어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합니다. 네, 관광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거의 1년 반 동안 지금 억류가 돼 있다 풀려난 건데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건가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같은 날 어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출석했을 때도 의원들이 계속 질문하는데도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북한과의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이 됐고 깨어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그랬다면 그동안 그 과정에서 충분히 외교적인 의사소통이 양국 간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게 또 어느 정도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또 네. 미국 국내 여론이 술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이 또 잠깐 예를 들면 사실 작년 4차 핵실험이 있을 당시에 바로 일주일 전에 한중 간의 군사 핫라인이 개통됐다고 상당히 이렇게 흥분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4차 핵실험 때문에 핫라인을 가동하려고 했을 때 가동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화도 시진핑 주석이 한 달씩이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는 큰 실망이 되었고 박 전 대통령이 사드 전격 배치 합의를 하는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전화 통화 같은 게 개인 통화하고는 좀 무게감이 달라서요. 네.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대응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좀 부담이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공산당 차원에서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군부를 책임지는 국방부장이 또 통화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핵실험 반대나 긴장 조성 반대 이런 원칙적인 언급 정도로 하면서 핫라인이 가동되는 그 상황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하는 민주주의 수준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아직도 중국 체제가 경직되어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밖에 지금 현재 북한에 구금된 미국인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또 북한이 사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외국인을 억류시키면서 이런 외교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죠. 그럼요.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난 김정남 피살 때문에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북한이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 직원들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김정남의 시신 그리고 암살 용의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주는 그런 교환하는
형식으로 북한의 목적을 이룬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원비어가 석방됨에 따라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2015년에 억류된 김동철 목사와 올해만 해도 4월에 한국계인 김상덕 씨 그리고 김학송 씨 해서 모두 3명이 억류돼 있는데요. 네. 김동철 목사는 2015년에 간첩 및 국가전복 혐의로 북한 당군에 체포돼서 10년 노동 교화형을 받은 상태고 미국명으로 토니김이라는 김상덕 씨는 사실은 연변과학과기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네. 평양과학기술대학에도 회계학과 교수로 초빙되었는데 낮은 선봉 지역에서 어린이를 지원하는 보육원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한 달여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월 21일 날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 수속 중에 체포됐고요. 네. 김학송 씨는 역시 평양과기대에서 농업기술 보급 관련한 활동을 해오다가 4월 6일에 적대행위 혐의로 평양역에서 체포되고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4월만 해도 평양과기대 교수와 관계자를 잇따라서 억류한 거는 아무래도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평양과기대와 관련해서 좀 통제와 관리를 좀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 두 분 다 이제 평양과학기술대학과 연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이 평양과학기술대학 어떤 대학인지 좀 궁금하네요. 예, 평양과기대는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성공 사례를 평양에 구현하기 위해서 2010년 10월 25일에 평양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4개국에서 파견한 30여 명의 교수 및 직원들이 북한 학생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영어로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보통신공학, 산업경영, 또 이제 농식품공학 등 주로 과학기술 분야 학문이 교육되고 있고요. 2014년에 첫 졸업생 194명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한 82세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연변과기대의 김진경 총장은 물론 미국인입니다. 네. 평양과기대 총장도 동시에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변과기대학은 벌써 이미 80년대부터 준비해서 90년대 초에 개교를 한 중국에서는 외국하고 합자해서 설립된 중국 대학으로는 처음이거든요. 네. 이 두 대학 모두가 한국계 미국인들에 의해서 설립해서 활동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란에서는 처음으로 IS에 의한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네네네.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네. 지난주 7일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의 의회 건물 그리고 현대 이란의 혁명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호메이니 묘에서 총격과 자살 테러가 발생해서 12명이 숨지고 네. 40여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IS는 즉각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올해 초부터 이란을 좀 한번 손보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해왔던 터였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테러가 발생하면 IS를 비난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란은 IS보다는 미국과 네네네. 사우디를 비난하면서 보복하겠다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나섰습니다. IS 문제만으로도 골치 아픈 중동에 좀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우려되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네. 이슬람은 크게 주류인 수니파하고 비주류인 시아파로 양분되는데요.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 행사를 하고 시리아가 시아파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수니파이고 사우디가 종주국입니다. 네. 그런데 IS는 수니파의 극단주의거든요. 그래서 수니파 국가들도 IS 퇴치를 위해서 서방 국가들과 함께 IS와 교전하고 있지만 IS 입장에서는 수니파는 그래도 일말의 동질감이 있는 거고 시아파는 이단과 같은 척결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네. 시리아나 이란에 대해서 더욱 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S가 이란에 대해서 테러를 가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갈등을 벌이고 있던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 때 핵 문제가 타결됨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진 게 석유밖에 없는 이란이 석유를 마구 증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은 석유값 조절을 위해서 감산을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상극인데 사우디와 이란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란과 핵타격을 한 오바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해외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택했고 네. 사우디는 숙적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백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트럼프는 반이란 정서를 표명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같은 순위파지만 상대적으로 이란과 우위를 다지고 있던
아라비아 반도의 작은 나라인 카타르에 대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순위파 이슬람 국가들이 단교하고 교류를 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란이 더욱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테러가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IS에게 뺨 맞고도 IS보다는 미국과 사우디를 비난하고 있는 거죠. 마치 IS와 교전하면서도 서방 국가와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하고 각을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시리아와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이런 소식 들으면 사실 저희와는 좀 먼 이야기라서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왜 IS보다는 미국과 사우디를 비난했는지. 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북한 소식도 오늘 전 세계 위협을 가하고 있는 IS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 국제 소식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인 내일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 28도로 무더운 여름 날씨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 피하시고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